글로벌 무대에 새로운 한국 문화 아이콘으로 등장한 갓. 그 갓을 만드는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갓일 이수자 박형박님. 어서 오세요. 토크로메오 스윙갓을 환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비의 법과 정신을 만드는 갓을 만드는 박형박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인터뷰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갓일 그리고 이수자라는 그 두 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우선 갓일은 갓을 만드는 일을 통칭하는 그 명칭이고요. 1964년도에 국가무형유산을 지정을 하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그 갓일 안에는 그 세분화되게 양태, 차양 부분을 만드는 양태장, 모자를 말총으로 만드는 총모자장, 그리고 그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형태를 만들고 꾸미고 갓을 완성하는 입자장, 그렇게 세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수자라는 것은 계승자 뭐 이런 뜻일까요? 그러니까 그 전승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국가무형유산 체제 안에서 그래서 보유자 밑에서 3년 이상 교육을 받고 실제 이제 작업을 완성품을 만들 수 있는 뭐 졸업자, 장인이라고 합니다. 이수자를. 네. 요즘 갓이 아주 핫하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저희 외국 시청자들 위해서 갓이 무엇인가요? 갓은 이제 조선시대 선비들 아니면 남자들의 상징으로 쓰는 모자입니다. 그래서 꼭 써야지 되는 모자이고요. 그래서 어째 보면 조선시대 때는 멋을 내기도 하지만 어떤 선비들의 정신, 그러니까 유교적인 정신, 예를 갖춘다는 그걸로 갓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갓이 되게 유행을 많이 탔습니다. 패션처럼.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외국 분들이 한국을 뭐 모자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도 봤었는데요. 그러면 한국의 전통 모자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근데 요즘 왜 특히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어떤 뭐 콘텐츠, K-드라마 이런 것 때문일까요? 그 인기는 벌써 19세기 후반 때 로시엘이 썼던 고요한 아침의 나라 아니면 르몽드지의 샤를 바렐이 썼던 그 기고문에서도 보면 이제 모자의 나라라고 해서 벌써 19세기 후반부터 우리나라 갓을 보고는 뭐 전 세계 패션하는 사람들이 배워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특히 뭐 올림픽 하면서 갓이 또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요. 좀 더 이제 더 알려진 게 이제 미디어 발달하면서 킹덤이라고 하는 19년도에 나온 그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인기를 끌면서 사람들이 그 신을 머리에 얹고 있다? 네. 그런 이제 해석이 되면서 이제 더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 분들이 이제 그런 미디어에서 봤었고 실제로 갓을 봤었을 때 반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가요? 실제로 봤을 때 그 머리에 얹혀 쓴다. 그리고 그런 이제 유사한 그 갓처럼 유사한 입자라고 하는 그 모자와 챙이 이제 좀 분리돼 보이는 모자는 전 세계 어디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좀 특징이 완만한 곡선, 직선이 가미된 그런 갓을 보고는 되게 특이하게 생각했고요. 외국에서 전시하거나 아니면 국내에서도 이제 간혹 전시하면 외국 분들이 무조건 꼭 써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실제 이제 좀 써볼 기회를 주면은 되게 가볍거든요. 그 외국에서 이제 펠트 모자나 그런 거는 약간 무게감이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가볍기 때문에 머리에 얹어진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자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해외 외국에 이제 felt hat 아니면 top hat는 좀 무게감이 있고 또 쿡 눌러 쓰는 게 있는데 한국 것은 그냥 얹고 훨씬 가볍고 약간 투명하기도 하죠. 외국 분들이 봤었을 때 또 느끼는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러한 인기, 외국 분들 사이에서의 인기는 언제 체감하시나요? 그 외국 전시 나갔을 때나 아니면 국내에서도 이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공개 행사라고 시연을 그 갓을 만드는 그 시연 행사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외국 분들이 오면 가느다란 이제 대나무를 가늘게 이제 머리카락처럼 만든 실 가지고 이제 만든다. 그런 거랑 이제 무게에서도 되게 특이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양태에서 보이는 그 완만한 그 곡선이랑 뭐 조직이랑 그런 게 되게 특이하게들 여깁니다. 네. 그게 해외 전시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어느 나라를 가셨고 또 가장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의 나라가 있었을까요? 미국도 전시를 했고요. 일본도 전시하고 뭐 그리고 이태리 쪽을 2번을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9년도 킹덤 때문에 또 나가기도 했고 최근에 미켈란젤로 재단에서 장인으로 선정이 돼서 나갔는데 그때는 이제 베니치아에서 전시했는데 그 기자들이 주는 인기상을 탔습니다.
기자들이 갓을 보자마자 무조건 다른 공예품 다 두고 이거 무조건 써보고 싶다. 근데 이제 전시품이니까 못 쓴 게 되게 아쉬웠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 정말 그 정교한 그 예술 작품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갓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자세히 들어간다면 만드는 과정, 아까 세 개의 이렇게 좀 큰 작업이 있다고 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무려 51개나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갓의 또 종류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완성할 때 그 과정이 한 51개 과정이 되고요. 뭐 차양이라고 하는 양태 같은 경우는 대나무를 실처럼 내려서 그걸 엮어서 만드는 과정. 그리고 총모자라고 하는 그 모자를 만들 경우는 말 꼬리털을 열십자로 해가지고 기본 뼈대를 만들고 계속 돌려서 엮어 나가는 그런 과정. 그리고 그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와서 입자라고 하는 완성하는 쪽에서 형태를 잡고 그 위에 갓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재료를 또 가미하는 거에 따라서 그 공정들이 어떤 거는 간략하게 갈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좀 더 많은 공정이 들어가면은 좀 더 좋은 갓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워낙 손이 많이 가고 또 과정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세분화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갓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뭐 양태, 모자, 그리고 완성까지 한 사람이 한다고 하면 한 1년에 하나 만들면은 다행인 거죠. 지금 선생님, 박현박 선생님이 하시는 것은 입자 일이 맞는 거죠? 네. 네. 그 입자 일이 어떻게 보면은 패션 디자이너와 같은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게 어떠한 의미에서 패션 디자이너와 같은 건죠? 그러니까 패션 디자이너들이 좋은 원단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첫째 이제 뭐 양태나 총모자라고 하는 모자를 가지고 뭐 좋은 이제 사립이라고 하는 채상품의 갓을 만들기 위해서 고운 모자, 고운 양태를 가지고 형태를 잡고 가느다란 이제 실크실을 또 붙이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패션 쪽에서 이제 트리밍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걸 여러 가지를 뭐 가미하면서 사립이라고 하는 채상품의 갓을 또 만들고, 일반적인 이제 양반들이 쓰는 포릿 같은 경우는 그냥 얇은 천만 이제 씌우는.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그 디자인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재료를 가미하고 그런 이제 전체적인 갓을 만드는 장인이기 때문에 뭐 패션 디자이너처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하나 직접 하셔야 되고 수작업이기 때문에 그 입자 일이 어떻게 보면 완성품을 만드는데 정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완성품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만큼 비싸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갓이 하나의 가격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옛날에도 한 그 포립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이제 남자들이 써야지 되는 갓들은 쌀 4섭이니까 그 옛날에도 한 800 정도? 지금에 한 800만 원, 그리고 지금 뭐 사립 같은 경우도 한 2천만 원 네. 이상부터 시작을 하죠. 거기에서 이제 좀 더 이제 사립에서도 네. 그러니까 차양 부분에만 실을 붙이는 경우가 한 2천, 모자 위에까지는 다 붙이면 그 이상. 네. 그리고 양태가 커지면 또 비싸지고. 그게 이제 갓의 종류도 다 시커먼 것 같지만 거기서도 이제 다 종류가 나눠지기 때문에 가격들이 그렇게 좀 천차만별로 또 있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아는 그 검은 모양의 이렇게 갓이 가장 흔하다고 아니면 매체에 많이 보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형태도 다르고 색깔도 다른 갓들이 많죠. 입자일 장인이 근데 한국에 딱 2분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분이 박형방 선생님의 또 아버님이라고 들었는데요. 아버님 소개 좀 먼저 해주세요. 예, 저희 아버지는 예천에서 이제 갓일을 배우셨고요. 네. 예천 그 돌태마을이라는 거 하는 그 마을이 경상북도 북부 지방에서 갓을 썼던 그 갓을 공급했던 그 집성촌처럼 갓을 만들던 집안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은 이제 그 증조부 그리고 외가 쪽 그쪽이 이제 갓을 다 만들던 집안이었고요. 네.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 갓을 만들기를 배우셨죠. 지금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연세가 83세 정도. 아직 건강하시고 아직도 작업을 하시나요? 예, 건강하시고 작업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다행입니다. 아버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하셨다고 들었는데 몇 살부터 하시게 되나요? 아버지가 이런 일을. 중학교 2학년 그때부터 이제 심부름 하시면서 거의 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렇게 가족 이제 대대로 하셨으면은 박경만 선생님께서도 자연스럽게 어린 나이부터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갑방에 들어가는 걸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워낙 간일 하는 게 좀 그때 아버지가 제가 이제 태어나고 80년대 이후부터 가시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으로서 하기는 그 좀 힘든 부분이라고 해서 조금 이제 다른 일을 해보라고 해가지고 아예 전공도 이제 이공계 쪽으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갑방을 좀 못 들어가게 했지만 네. 어렸을 때부터 계속 봤던 게 이제 갓 만드는 거여서 군대 제대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좀 갓을 만드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아버님의 마음을 돌리신 게 아무래도 선생님의 그런 의지도 있었겠지만 또 실제로 간 만드는데 약간 이론도 공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전공을 이제 박사까지 좀 이제 수료를 했고요. 전통 복식 처음에는 이제 패션 디자인 쪽을 공부를 해서 의상 쪽을 계속 이제 하다가 박사 때는 이제 전통 복식으로 이제 갓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군대 제대하고 다시 이제 의상 쪽 하니까 필요에 의해 가지고 이제 좀 관심을 가지니까 아버지도 해봐라라고 하면서 이제 곧잘 하니까 이제 그냥 두신 거죠. 5대째 이렇게 보면은 가업을 잇고 계신데 아버님께서 제자로 이렇게 딱 인정하신 거는 그러면은 정확히 군대 다녀오신 다음에 20대가 되어서인가요? 20대 중반 이후. 중반 이후로. 그러면서 이제 좀 하면서 이제 계속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뭐 한 몇 년은 배워야지 되니까요. 이제 계속 이제 작업 계속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이술자가 되고 그리고 작품 활동하니까 인정해 주신 거죠. 네. 다른 제자도 받기도 하나요? 아니면 보통 이렇게 가업으로 이렇게 많이 계승이 되나요? 처음에 2005년도 그때 정도 그 다른 분들이 와서 좀 배우신다고 했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시간을 좀 들여야지 되는 또 작업이다 보니까 많이들 이제 못 하시고 이제 가시고 결국은 이제 저만 이제 남아 있고 그리고 이게 계속 꾸준하게 좀 작업을 해야지 그 감각을 좀 익힐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계 전송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스승과 제자 이게 물론 좋은 점도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옆에서 봐올 수도 있지만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운전도 배우면 안 된다. 이렇게 사이가 나빠진다는 그런 농담도 하는데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것 같아요. 좋고 어려운 점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배울 때는 이제 그 양태가 좀 고가입니다. 네. 그래서 그 양태를 휘는 거를 이제 최종 기술인데 그걸 이제 재료를 좀 많이 받아야지 되는데 받고 많이 연습해야지 되는데 그거 태워 먹으실까봐 옆에서 이제 항상 뭐 관섭을 좀 많이 하셨죠. 근데 네. 어느 정도 이제 기술 익히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냥 두시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 이거를 좀 정교하게 좀 만들 때 너무 정교하게 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게 그게 이제 조금 스승이면서도 이제 아버지다 보니까 그냥 가족이다 보니까 그냥 뭐 무시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가 이제 뭐 유물이나 다른 데서 이제 봤던 기술들을 좀 하는 거가 있습니다. 요즘. 아버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작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옆에서 보시면서 가장 크게 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작업을 한번 하시면 꾸준하게 작업을 이제 그냥 조금 하시고 이제 간두시는 게 아니고 쭉 길게 좀 오래 하시거든요. 그 집중을 하시면서 만드시는 게 그런 게 이제 저도 이제 작업을 할 때 하나 이제 작업을 하면은 어쩔 때 이제 밤새 할 때도 있고요. 그 연세에도. 네. 저도 이제 작업할 때 한번 이제 손을 좀 이제 댄다라고 하는데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면은 손 놓기가 좀 애매한 게 그게 좀 그런 데서 좀 배운 것도 있습니다. 워낙 정교해서 아주 힘들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아버지 옆에서 하시니까는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인 정신이 없다면 가업을 이렇게 5대째 이어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 노력과 정성이 박형방 선생님의 작업방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카메라가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제 작업실이고요. 그 갓 작업도 지금 하고 있고 다른 이제 그냥 글 쓰는 작업도 하는 공간입니다.
조그만 갓은 칵테일 갓이라고 학생들 이제 체험용으로 만든 조그만 갓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말 때 작아진 갓을 중절모처럼 작아진 갓을 축소해가지고 쉽게 이제 머리에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만든 조그만 갓입니다. 이 갓은 제가 아는 그 작가 선생님 아버님이 썼던 옛날에 쓰셨던 갓입니다. 지금 많이 이제 훼손이 됐고 제가 이제 보존 처리를 해준다고 해서 받아서 좀 형태를 잡고 어느 정도 지금 완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작가님 아버님이 안동에서 사셨을 때 쓰셨던 갓이라고 하고요. 저희 아버지도 예천에서 갓을 만들어서 안동에 장터에도 이제 팔았던 갓인데 아마 아버지가 만든 옛날 갓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첫째 딸이 체험으로 만든 갓입니다. 요 조그만 갓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칵테일 갓보다는 그 이전 시기의 갓을 축소해가지고 만든 갓입니다. 빛이 아주 좋은 작은 이런 작업실인데 정말 다양한 갓들이 있었는데 특히 칵테일 갓 이름만 들어봐도 뭔가 좀 굉장히 모던한 갓 같은데 그런 갓이 원래 있었나요? 아니면 새로 만드신 건가요? 새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갓은 이제 가짜 갓들을 많이 이제 쓰고 이제 궁궐이나 그런 데서도 이제 많이 쓰잖아요. 관광객들이. 특히 이제 외국 사람들이 쓰고는 좀 버린다. 그래서 조금 쉽게 좀 가져갈 수 있는 갓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가지고 그 갓을 만드는 재료 대나무랑 그 모시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가짜 갓인데 외국 분들은 사실 가장 많이 접하는 갓이 말씀하신 가짜 갓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갓 그리고 가짜 갓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우선은 무게부터가 좀 다르고요. 그리고 그 갓에 가지고 있는 고유의 형태라고 하는 차양 부분의 완만한 곡선 그리고 이 비칠 때 그 텍스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평직이라고 하는 그냥 우리 망 같은 걸 그냥 휘어서 만드는 게 이제 가짜 갓이고요. 양태는 처음부터 그게 설계가 돼가지고 짜진 그 양태를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완만한 곡선도 보이고 그게 또 힘을 또 받고 있어서요. 드라마에서 보면은 뭐 그 주인공들 사극 주인공들이 말 타고 갈 때 갓이 막 출렁출렁 하잖아요. 그쵸. 근데 오리지널 갓은 절대 출렁거리지 않습니다. 딱딱하게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버님께서 만드신 갓이 K-드라마에도 나왔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제가 만든 갓도 나왔고요. 네. 그 아버지는 이제 80년대도 갓을 납품하셔가지고 사극 쪽에 나오는 갓은 거의 아버지가 오리지널 갓은 아버지가 만든 갓이고요. 네. 최근에 뭐 또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그 사극 드라마에도 주인공이 쓰는 갓을 또 납품을 하셔가지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더 저희가 진짜 갓을 좀 매체에서도 볼 수 있겠네요. 예, 재작년에도 이제 KBS에서 나왔던 네. 그 홀레대첩이라고 하는 거기서도 이제 제가 만든 고가의 갓이 좀 주인공이 썼습니다. 다행입니다. 아버님이 만드셨던 갓을 또 보존, 수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보존도 있지만 복원하는 일도 많죠. 이렇게 좀 분리되는 일이죠. 예, 분리되고 지금 아까 전에 보여줬던 이제 도자기 작가 아버님이 썼던 갓을 제가 이제 보존 수리를 해준 거고요. 복원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 거를 유사하게 만들어내는 네.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박물관에도 이제 갓 유물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오랜 세월 되다 보니까 훼손된 것도 있고 형태가 틀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보존 수리 아니면 보존 처리를 해서 형태를 잡고요. 그래서 그 지금 온양민속박물관에 있는 유물들도 제가 이제 보존 수리를 좀 했고요. 복원 같은 경우는 뭐 그 킹덤에서 나왔던 17세기 때, 아니 16세기나 17세기 때 그때 나왔던 갓이 있습니다. 약포정타 갓이라고 하는 그런 갓 같은 경우에 이제 보존 처리도 하고 그 형태가 훼손된 거를 좀 복원을 해서 오리지널처럼 복원한 갓도 만듭니다. 복원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어떻게 보면 재현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
현재 이제 전승되고 있는 기술도 있지만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옛날에 이제 만들었던 그 기법을 유추해가지고 만들어야지 되니까 조금 더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전통을 잊고 또 가업을 계승하고 계셔서 옛 것을 지키지만 또 새 것을 칵테일 갓처럼 새 것을 만드시는데 어느 것에 비중을 더 두실까요? 고를 수가 있을까요? 저는 반반입니다. 그래서 현대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전통적인 거 기반으로 해서 그 전통 그 옛날 갓을 보고는 또 지금의 그 오리지널 형태에서도 그 기법을 또 넣어서 또 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조금 좀 저는 좀 믹스가 돼가지고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네. 따님이 만드신 갓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첫째 딸이라고 하셨죠? 그 따님이 6대째 갓일을 계승하게 될까요? 예, 어렸을 때부터 그 행사 때나 그리고 갓방에 계속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서요. 그래서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시키고 있고 네. 그 조그만 갓 만든 것도 이제 계속 이제 만들어 봐야지 재미도 있고 그리고 의무감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었던 갓 중에 가장 애정하는 갓이 있을까요? 따님의 갓 말고도. 제가 만든 갓은 이제 그 약포정탁 갓이라고 뭐 16세기, 17세기 실제 이제 그 썼던 인물의 갓을 그 보존 처리도 했지만 그 형태 복원을 한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국무총리상도 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주립이라고 해서 갓이 다 검은색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붉은색 갓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붉은색 갓을 또 보존 처리하면서 그 형태를 또 기억해서 재현한 게 또 있고요. 그게 지금 리옹 모자박물관에서 전시가 됐었습니다. 리옹이면 프랑스에 있는. 네. 네. 붉은색은 언제 쓰였을까요? 그는? 붉은색 갓은 이제 당상간 상품이라고 하는 지금의 뭐 국방부 장관, 차관 그런 분들이 뭐 대통령이나 네. 대통령이랑 어딜 간다 그랬을 때 이제 천리기라고 하는 청천릭에 착용하는 갓입니다. 네. 갓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갓을 만드는 것도 또 수요도 많아지니까는 많이 달라졌을 것 같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현직에 계시면서 또 아쉬운 점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가장 아쉬운 점은 이제 갓이 만드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데 기계로 쓸 수가 없습니다. 다 네. 손으로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지 되고 그게 이제 기계화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네.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갓을 뭐 많이 만들어서 뭐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걸 이해를 좀 못하시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목표는 지금 하고 싶은 게 이제 그 19세기 후반 때 로셀이 썼던 고요의 아침의 나라에서 나오는 그 특이한 갓이 하나 있습니다. 찰리 채플린 모자를 보고 갓 만드는 장인이 그 모자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게 실제 지금 피바디 박물관, 독일의 함부르크 민속학 박물관에 소장이 돼 있는데요. 그 갓을 한번 좀 재현해 보는 게 소원이고 지금 주립 같은 경우는 이제 붉은색 갓이 실질적으로 한 5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3점 정도는 제가 보존 처리를 했고 미국의 또 브루클린 미술관에 한 점이 있는데 그것도 약간 좀 보존 처리를 해가지고 후대에 계속 남기는 일도 계속 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박형박 선생님에게 갓이란? 운명처럼 계속 해야지 되는 그냥 필연적인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갓이라고 하는 게 옛 선조들의 멋도 있지만 정신을 이어가는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거를 꾸준히 만드는 거에 대한 보람을 느낍니다. 네.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갓은 단순한 모자가 아니라 장인의 정성과 기술 그리고 미적 가치가 집약된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는 것을 오늘 배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을 지켜나가는 박형박 선생님의 갓을 후세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